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건축법 편찬사를 알아야 돈이 된다. 요거 이번에도 시간도 한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끝낼게요. 건축법 편찬사를 알아야 돈 된다. 2편이죠. 이번 시간에는 불법, 무허가, 유방 건축물이 탄생된 배경을 말씀드릴 겁니다. 무허가는 맞지만, 그죠? 무허가 미등기는 맞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물건 보면 법정이상으로 성립여지 있음. 나중에 또 낙찰 딱 받고 나면 행정대집행 명령 때려지거든요. 그죠? 행정대집행 명령 떨어져요. 이행강제금 쳐맞고 미치는 거죠,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제 교재 구매하신 분 아니면 앞으로는 상담 안 해줍니다. 제가 요 근래 몇 번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교재 구매하신 분 외에는 상담해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그래요. 제가 요 근래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제가 하여간 상담만 대충 받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고마운지도 몰라. 하물며 쓰시던 커피 한 잔이라도 보내주면 좋잖아요. 그죠? 지가 얻을 정보만 싹 해내고, 물론 제가 마음이 약해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딱 먼저 교재 구매하신 분 외에는 절대 앞으로 상담 안 해드린다는 거, 그거 좀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무허가는 맞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거. 제가 한번 이것도 제가 몇 개 물건을 풀어드렸거든요. 이렇게 좀 이번 시간에 이거 할 거고. 어쨌든 교재 구매는 이렇게 캡처 하셔가지고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3개월, 4개월 안에 선수 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에 관해서 건축법 번천사를 하는 거죠. 자, 건축허가, 건축신고에 대해서 할 겁니다. 무허가, 유방건축물, 불법 건축물 탄생된 배경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몇 강이지? 요게 766강일 거예요. 766강 할 겁니다. 맞나? 네, 766강. 765강이네요. 765강. 자, 수정됐나? 765강 맞네요. 자, 그래서 1900 제가 뭐라고 했죠?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그죠? 건축법이 제정됐죠? 그러면서 이때는 도로에 대해서 전 시간에 얘기했고 3m 이상 1976년 2월 1일까지 다 도로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블루오션 교재에 나머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공개를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교재 구매하신 분들한테 신뢰가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 공개를 못 해드리니까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개략적인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공개 못 해드립니다. 자, 1962년에 건축허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건축허가. 건축허가. 자, 그럼 이때 당시에 1962년도에는 건축신고라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건축신고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건축신고는 1992년도에 들어왔던 거예요. 1992년도. 1992년도에 건축신고라는 말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축허가만 이렇게 건축허가만 쭉 있었던 것이 1992년에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건축허가, 건축신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두 개로. 그죠? 자, 이게 건축허가는 8조. 92년 개정 당시에. 그죠? 8조. 요건 건축신고는 9조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건축허가만 했던 것이. 그러면 1992년도에 1992년 6월 1일 전까지 건축허가만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건축허가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시골이 아니라 도시 외곽 지역에, 도시 지역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 있으면 법정이상으로 성립 여지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농지층 발급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제 블루오션 계좌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죽었다 깨어도 모릅니다, 이거는요. 이게 법 좀 보면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이 표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여러분 몇 시간씩 걸립니다. 자, 건축허가에 대해서 볼게요. 일정 면적 이상 또는 일정 층수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함.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목조 건물, 그
다음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나 2층 이상의 목조 이외의 건축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지켜봅시다. 1992년도까지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죠? 1992년도까지. 자, 그러면 500제곱미터 미만의 목조 건축물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네? 그리고 200제곱미터 미만의 목조 건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연화조라든가 그런 것들은 허가 안 받아도 되네?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조건만 이 법에서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이 이하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때 당시에는 건축 신고라는 말이 없었어요. 건축 신고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요. 건축 신고는 1992년 6월 1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1992년 6월 1일까지는 200제곱미터 이하 2층 미만은 200제곱미터 미만 2층 이하는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죠. 건축법에 따라서. 제 말이 맞죠? 그죠? 그러면 1992년 6월 1일 이전에 200제곱미터 이하 2층 미만의 건물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이죠. 건축법상. 다음 시간에 다른 거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건데, 여러분, 제 얘기, 이것만 들으면 안 돼. 다음 시간에 분명히 제가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까지 연관돼 있습니다, 이게. 이것만 알았다 여러분들 뒤져요. 또, 이거 박영춘이가 뭐 강의했다, 뭐 그렇게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것만 알았다가,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건축법에서 도로, 건축허가 신고,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그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요런 것들이 엮여져야지 지식이 되는,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농어촌 도로 정비법, 농어촌 정비법, 요렇게 6가지 법률이 딱 아구가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저는 어차피 이번에 시간에 제가 건축허가 신고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제 블루오션 계좌는 싹 정리된 게 있지만 여러분들께 뭐 그거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께는 개괄적인 거, 전체적인 흐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재 값이 아까우면 여러분들께 직접 법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이 2개 이하는 다 그럼 합법이네요?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이 이상만 허가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사항에 보면 기타 도시구역 내에 있어서 건축물은 200제곱미터 미만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을 수 있었다. 맞죠? 200제곱미터 미만은 다 합법이다. 건축법상은. 그렇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농지 보전 및 특별조치법을 보겠지만 농업인은 건축허가 신고 없이 농어가 주택 부속주택을 있었죠. 그죠? 따라서 무허가 미등기는 맞지만 불법 건축물이 아니죠. 이때는 신고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이 미만으로 치면 허가 없이도 지을 수 있었잖아요. 신고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때는 건축법에서. 그렇죠? 신고라는 단어가 언제 들어왔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1992년 6월 1일에 들어왔다고. 자, 1992년 6월 1일에 이렇게 법을 쭉 따라가 보면 쭉 제가 여기다 옮겨놨죠. 이렇게. 이 법입니다. 이 법. 자, 8조에는 건축허가란 말이 있어요. 그죠? 이 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좀 나눠지면서 건축허가, 건축신고로 나눠진 겁니다. 그죠? 건축허가, 건축신고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소규모 주택, 축사 또는 창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규모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과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창고 및 작물 재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아까 박영춘이가 얘기했죠. 엠마 아까 네가 2006년 5월 8일 이전에 200제곱미터 미만 2층 이하의 주택은 다 합법이라면서 여기는 왜 100제곱미터야?
라고 저한테 또 들이대는 분이 있죠. 그죠? 있을 거예요. 좀 똑똑하다고 하시는, 뭐 잘난 체 하시는 분들,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임마, 박영춘, 니가 임마, 이거 아까는 2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해놓고 왜 지금 또 100제곱미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그죠?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 도로법, 농어촌, 그죠? 요거 관련 법률들, 그 다음에 농지법, 그 다음에 건축법 중 일부, 이게 다 짬뽕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100제곱미터 이하는 30평밖에 안 돼, 여러분. 30평 이하는 다 합법이네? 신고만 하고 지을 수 있었잖아, 그지? 신고만 하고. 92년도 5월 6월 1일까지는 신고만 하고 다 지을 수 있었죠, 건물을. 아니, 이후부터는. 이전까지는 다 합법이고, 신고 안 해도 합법이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일부 좀 가렸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가렸습니다. 연도랑. 자, 1992년 6월 1일까지 또는, 제가 네모 빡 쳤거든요, 이거요. 제 불러준 게 나와 있습니다. 또는 네모는 허가 없이도 도시 외지역의 건축물 중 200제곱미터 미만은 모두 합법이다. 요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1992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은 다 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200제곱미터 미만은 다 합법이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 엄청 헷갈려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1992년까지 유지가 됐잖아, 이게요. 근데 1992년도에 허가와 신고로 두 개 나눠지잖아요. 그죠? 허가와 신고로 둘이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 이전에 92년도에는 200제곱미터 미만은 허가 없이 다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허가 없이 다 지었다니까요. 이때는 신고라는 법률 조항이 없었다니까요. 신고라는 조항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아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법이 5가지가 막 혼동이 되면서 절대 짬뽕이 되면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렇죠. 그래서 1992년도 6월 1일 이후에는요. 그죠? 요 이후에는 자, 건축 신고가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또 요거 이제 여기서 이때 199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 많은 격변기가 일어났어요.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고 이와 연관된 농어촌발전특별법 뭐 다른 어떤 법률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격변기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90년대에서 2000년도 초반까지예요. 2006년도까지입니다. 농지법이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격변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92년도 6월달에 2가지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허가만 있었던 것이 신고와 허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가옥대장이 있던 걸 갖다가 건축물 관리 대장으로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하고 헷갈리는데 그죠? 건축물 예를 들어 이제 1975년도에 가옥대장하고 이제 건축물 대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옥대장은 주택을 얘기한 주택을 갖다 얘기했던 거고 건축물 대장은 주택 외에 다른 일반 건축물을 건축물 대장에다가 기재를 했던 거예요. 가옥대장하고 건축물 대장이 1992년 6월 1일 날 요게 또다시 통합이 됐죠. 통합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92년 통합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이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됩니다. 왜? 어떤 것들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100제곱미터 뭐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적 위반 특히 대부분 다 면적 위반이에요. 면적 위반에 걸려서 또는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 특별조치법 요런 거에 대해 걸려서 건축물 관리 대장으로 이기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건축물 대장도 없고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등기도 못했겠죠. 그죠? 등기도 못하고 그런데 지목은 대로 바뀌어 있어. 그죠? 그럼 이게 다 불법 무허가 미등기냐? 아니 이게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무허가 미등기는 맞아도 불법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이때는 신고 없이 허가 없이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는 아니지. 그죠? 당연히 건축물 관리사장이 없으니까 등기를 못했겠죠. 그죠? 그럼 이게 다 미등기는 맞지만 불법 건축물이 아니냐. 무허가는 맞지만 불법 건축물 아니다. 미등기는 맞지만 불법 건축물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199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 이전에 88년도, 90년도, 92년도 세 번에 걸쳐서 국가에서 이제 너무 이제 무허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양성화 조치 지침을 시달을 해요. 이때까지도 이기를 못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기를 건축물 대장이 이기를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양성화를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발생됩니다. 특단의 조치가 발생돼요. 어떤 특단의 조치냐? 제가 연도는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연도는 제가 여러분들 요거 뭐 이건 제 블루오션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공개할 수가 없어요. 이 연도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이전에 200제곱미터 3층 이하의 주택은 모두 합법이다. 100%.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단 면적 위반 빼고. 그렇죠. 몇 년도, 몇 년, 몇 월, 며칠 이전에 모든 농가주택이라든가 모든 주택들은 다 합법이다. 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 경매 맡아가지고 돈 많이 법니다. 그죠? 여러분들만 못할 뿐이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뭐 법정이상은 성립안에 어쩌네 그런 얘기 제가 그 법정이상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보면 이제 시행됐거든요. 이때 보면 용도 증명서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가 1973년이에요. 73년 이후부터 언제까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농지를 나 이렇게 집 짓겠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용도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이제 조금 어떻게 좀 꽤 맞춰지나 이렇게? 꽤 맞춰지죠? 근데 용도 증명서가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200제곱미터 미만 또는 3층 이하의 건물 그리고 또 한 번은 일정 기간 동안은 5년 동안은요 330제곱미터 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이거. 그죠? 일정 기간 330제곱미터 했어요. 블로셔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합법이란 얘기야. 지금은 용도증명서가 싹 사라지고 없는데 국가에서 우리 보고 용도증명서 제출하세요. 낙찰받은 사람한테 용도증명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그 공무원님은 공부가 덜 된 분이고 대부분 좀 이렇게 주무관급 이상 특히 5급 이상의 공무원님들은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 계통의 어떤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수들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교수님보다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아세요. 그분들은 이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합법입니다. 합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밑에 이제 좀 이렇게 임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낙찰 받고 그리고 다 양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농가주택이라든가 일반 주택들은 다 합법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때부터 1992년도부터는 제가 아직 정해놨죠. 건축 허가만 있었던 제도를 건축 허가, 건축 신고로 분리를 했죠. 건축법에서는 100제곱미터 주택, 200제곱미터 창고, 400제곱미터 축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92년도 전까지는 200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도 없이 하물며 신고도 없이 지었던 시절이고 1992년 이후부터는 신고만 하고 지었던 시절이에요. 신고만 하고도 건물을 지었던 시절이라고요. 그죠?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죠? 허가에 관련된 것들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죠? 신고는 내가 건물을 때려짓고 이렇게 다 건물 지었어. 신고했던 시절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그거 안 가르쳐줍니다. 그거. 제 불러준 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땡땡땡까지는 100% 합법이고 그죠? 100% 합법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00제곱미터 이하는 다 합법이다. 이게 여러분 2024년부터 얼마 안 됩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경매 낙찰을 받고 고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진짜 공부 좀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다 공부하는 것들인데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 두 개, 그다음에 세 개 네모 칸을 찾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일반인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이라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블루오션 교재 가시는 계신 분들 이제 전체적인 왁구가 이해 가시죠? 그렇죠? 이해 가셔야 돼요, 이게요. 이게 가셔야지 어떤 것들이든 다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공개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뭐 기분 좋으면 공개하겠지만 제 블루오션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30억짜리를요.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30억짜리 물건을 30억 이상이에요. 30억에서 40억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물건을 5억에서 6억대 낙찰받은 분이 계세요. 5억에서 6억에 낙찰받은 분이 계시다고요. 이것은요. 민법, 공법이 플러스된 거예요.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뭐뭐뭐 등기가 있어요. 공법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합니다. 좀. 요 물건. 이분 앉아서 그냥 앉아서 실질적으로 요거 그죠? 또 하나 이것은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민법만 이렇게 치중하고 그러시는데 민법을 물론 민법도 중요합니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얼마 전에 제가 잘 몰라서 저도 이제 제가 존경하는 분한테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갑자기 저도 삥 머리가 돌아가지고 이제 헷갈려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긴 한거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건축법 역사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허가 신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죠?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 거예요. 요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3년부터 다음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이게 건축하고 어떤 문제가 있나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까 제가 1편 2편에 설명드린 거 있죠 그거하고 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런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이런 말들이 막 짬뽕이 되니까 또 여기다가 막 용도증명서 나오지 뭐 연도 나오지 그러니까 막 머리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양해를 구할게. 모든 건 제가 공개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공식적인 강의에서는 제가 항상 블루오션 교재 제가 판매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이제 뭐 그 판매하신 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전 건 다 합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공무원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증거라든가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잖아, 그분들께. 안 그러면 몰라요, 그분들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공법 공부 좀 하십시오. 얼마 안 걸립니다.
제가 10년, 12년 걸렸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단 3개월, 5개월 만에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렇게 공부하시려면 정말 여러분들 큰 코 다치십니다. 진짜. 저는 좀 높아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거 할게요. 바로 이어서요. 네, 감사합니다.